안녕하십니까? 단테입니다. 이온 칼슘을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약 1개월간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15년간 물질이온을 연구해왔던 저로서는 황당한 내용들도 많이 접하긴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미네랄은 이온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물속에 분산된 비이온 형태의 이온이 아닌 소량의 미네랄 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인위적으로 이온이 아닌 것을 먹는 것은 인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 과정에서 칼슘 이온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 분석 자료를 보십시오. 식품 첨가물용 이온화 칼슘의 개발 동향과 시장 분석 자료인데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칼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 관련 혼합물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구연산 칼슘, 젖산 칼슘, 염화칼슘 등 실제로 물에 잘 녹아서 이온이 될 수 있는 성분들도 많았고 탄산 칼슘 등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치우는 제설제로만 여겼던 염화칼슘도 물에 비교적 잘 녹아 이온이 됩니다. 다만 먹는다면 매우 짜겠죠. 즉 칼슘이온을 개발하려 하였으나 굳이 칼슘이온을 개발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칼슘 보충제로서의 칼슘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쉽게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 등에 첨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맛이 없어서 쉽게 먹으러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온에 대하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입니다. 모든 미네랄은 이온이 되어야만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온이 아닌 제품으로 먹게 된다면 판매하는 사람은 먹어도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을 시킬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책임지겠다던 이온이 아닌 미네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증명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광물질을 포함한 모든 미네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먹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거 이온이냐 혹은 가루라 하더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이온이 되느냐입니다. 칼슘을 이온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먹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회화에 대한 것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하는 개선 현상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석회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영문 위키백과가 제공하는 심혈관 석회화의 밀도 사진입니다. 주황색 인산 칼슘 구형 입자와 녹색으로 세포의 기질로 표시되어 보입니다. 즉 칼슘을 이온으로 섭취하였는데 이것이 골밀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혈관 내에서 석회화가 진행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온으로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밀도 형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구독자가 유튜버에게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을 잠깐 보도록 하죠. 병원에서 석회가 생겼다네요. 고민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혈관의 석회화 현상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다 생깁니다. 혈관에 칼슘이 만약에 꼈다면 그 혈관을 청소해낼 방법을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냐면 없어요. 석회화 현상은 왜 생기나?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게 고칼슘혈증입니다. 고칼슘혈증이란 것은 우리 피 속에 칼슘이 정해진 양보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골다공증으로 칼슘을 먹었는데 튼튼해지라는 뼈는 안 튼튼해지고 고칼슘혈증이 생겨서 석회화가 진행되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면 저 해답은 명확한 해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의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의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증거는 먹을 수 있는 실리콘이 뼈와 결합 조직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며 우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 동료들에서 식이 섭취와 골밀도 사이에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를 볼까요? 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2006년도에 작성된 규소의 보충이 골밀도 및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소의 보충은 저칼슘 시기에서 골밀도의 증가에 효과를 보여 저칼슘 시기군에 규소를 보충하였을 때 대퇴부와 경골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규소의 보충은 칼슘의 섭취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칼슘의 배설과 골용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골밀도를 보호하는 작용을 통해 부족한 칼슘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소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줄어드는 것, 칼슘 그리고 규소, 혈관 건강에 관여하는 규소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석회화와 고칼슘 혈증은 규소의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칼슘은 규소와 같이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권장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용 방법은 한국에 유기규소 이온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검색창에 유기규소 이온을 검색하세요. 이온 칼슘은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완전한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규소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석회화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럼 칼슘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아니 적어도 칼슘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알 수는 없을까요? 네, 이온 칼슘 먹을 때 보충제는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3개월 이내 잇몸, 이가 흔들리는 것 개선. 둘째 3에서 6개월 이내에 손톱이 윤기가 나도록 개선. 셋째 손톱이 얇아지거나 부서지는 현상 3개월 이내에 개선. 넷째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것 6개월 이내에 개선. 다섯째 피부 개선 및 장내 환경, 비피더스균 증식, 면역력 개선 6개월. 이런 눈에 보이는 혹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온 칼슘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온 칼슘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지 생각이 드셨나요? 단테튜브는 새로운 시각으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마켓에서 이온 칼슘을 포함하는 푸드테크의 건강을 위한 제품들을 만나보십시오. 푸드테크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같이 해준 단테튜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